안녕하세요, 나백수입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주택을 구매한 후 진행했던 창문 덧창 시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국에서 방음을 위한 덧창 설치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결론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직접 겪은 시공 과정과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6월 수완아품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직선거리 약 7km 정도 떨어진 시활리방나 13km 단지에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항공기 이착륙 경로에 위치했다 보니까 항공기 소음이 제법 발생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침실만큼은 숙면을 위해 방음 조치를 좀 해야겠다라고 판단했고요. 이에 기존 창문의 덧창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는 않았거든요. 태국의 대표적인 창호 브랜드인 윈저나 일본의 토스텐 매장을 직접 찾아가서 덧창 시공을 문의했는데요. 두 브랜드 모두 기존 창호에 덧창을 추가하는 방식의 시공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새로 산 집인데 입주도 하기 전에 기존 창문을 통째로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웠어요.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기존 창문에 덧창을 하나 더 대는 것이 방음 성능 면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구글과 페이스북을 며칠 동안 검색해서 덧창 전문 업체 몇 곳을 찾았는데요. 그러나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선택의 폭도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한국의 LX 하우시스나 KCC 창호와 비교해 보면 프레임 자체의 품질이나 디자인 면에서도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한국과 거의 대등하거나 약간 비싼 수준이었어요. 제가 받은 견적 금액은 총 10만 바트, 한국 돈으로 약 430만 원 정도입니다. 전체 시공 면적은 10.02제곱미터였고요. 창문 5개 세트 기준입니다. 순수 자재하고 설치비가 9만 7천 바트 정도에 현장 운반 및 운영비가 5천 바트 붙었고요. 소소하게 할인받아가지고 딱 10만 바트에 맞췄습니다. 핵심은 유리의 사양인데요. 그냥 일반 유리가 아니라 30mm 두께의 라미네이트 이중 접합 유리에 방음 특화된 UPVC 프레임 그리고 킹론사의 시스템 하드웨어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총 금액 10만 바트로 계산을 해보면 1제곱미터당 시공 비용은 약 9,980 바트로 대략 4만 3천 원 정도입니다. 가장 터무니없는 비싼 곳을 제외하고 그나마 적정해 보이는 업체를 선택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설치 당일에 터졌습니다. 설치 기사님들이 덧창 프레임 세트를 벽면에 고정하기 위해서 가져온 부자재들, 즉 나사못과 플라스틱 앵커를 본 순간 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덧창은 이중 접합 유리와 프레임 조합으로 총 5개의 세트였어요. 프레임을 조립해서 콘크리트 벽면에 부착하는 작업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기사님이 70mm 길이 나사못을 그라인드로 잘라서 사용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저희 집 벽체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PC 구조였어요. 공장에서 규격화된 겉부집에 콘크리트를 양상해서 만든 벽체인데 내부에 철근과 강선이 밀집해 있어서 50mm 이상 타공하면 철근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기사님이 임의로 70mm 나사못을 잘라서 넣고 있었던 거죠. 70mm짜리 얇은 나사못에 플라스틱 앵커를 쓰는 것 자체도 불안한데 그 나사못을 잘라서 쓴다? 나사못은 부식 방지를 위해 표면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절단하면 잘린 단면부터 부식이 시작될 거고요. 게다가 짧아진 나사못으로 동일한 하중을 버티려면 당연히 더 굵은 나사못을 써야 물리적인 결속력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작업을 중단시켰고 임의로 잘라 쓰지 말고 규격에 맞는 나사못을 별도로 구입해서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사장님께 연락을 해서 저희 침실에 들어가는 덧창 5개 중에 크기가 가장 큰 3개의 무게가 100kg, 130kg, 그리고 160kg에 달하는 고중량 구조물이었어요. 과연 38mm짜리 나사못과 플라스틱 앵커만으로 이 무게를 고정한 것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 요구를 했습니다. 업체 대표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프레임 상하 좌우에 각각 3개씩 총 12개의 70mm짜리 나사못과 플라스틱 앵커로 고정하는 것이 회사의 표준 작업 절차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간 수많은 집을 이렇게 시공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우선 첫날은 4개 중에 한 세트만 겨우 시공 항센터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내가 건설사 엔지니어인 친구에게 저희 상황과 콘크리트 타공 깊이 제한 문제 그리고 창문 무게 데이터를 공유를 했거든요. 그 엔지니어 친구가 직접 업체 측과 통화하고
라인 메시지를 통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벽면 기준으로 지름 4mm, 길이가 38mm 나사목과 플라스틱 앵커를 사용할 때 허용 안전 하중이 전달력은 약 20에서 40kg 포스, 인장력은 약 8에서 15kg 포스 수준입니다. 12개의 나사못을 단순 계산으로 합산하면 약 240에서 480kg 포스의 전당력을 버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160kg짜리 창문 프레임에 외력이 가해지거나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창문의 개폐, 즉 동적 하중이 적용할 때 안전율이 겨우 2배도 채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타공 깊이가 제한된 상황에서 결속력을 극대화하려면 케미컬 앵커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체 방안입니다. 그래서 케미컬 앵커 시공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업체 측은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할 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형 자재마트인 타웨이 와사도와 홈프로에 직접 갔습니다. 콘크리트 벽체 타공 깊이가 40mm 내외, 그리고 수백 킬로그램을 버텨줄 적절한 앵커 자체를 찾았지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째 날에도 일단 38mm 나사목과 플라스틱 앵커 기반으로 해서 벽창 본체 설치를 완료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불안해서 이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엔지니어 친구가 업체 대표와 다시 장시간 통화를 했고요. 콘크리트 직결 스크류로 추가 결속하고 프라임 상하단에 하중을 받쳐줄 지지대를 보강해야 한다는 저의 제안을 엔지니어의 논리로 업체에 전달하려고 부탁을 좀 했어요. 저희 요구에 대해 업체는 지지대 보강 시 자재비와 출장 설치비가 추가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안전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적합한 규격의 콘크리트 스크류를 구매해서 업체에 전달했고, 덕창 프레임 상단과 하단에 각관 지지대를 대고 콘크리트 스크류를 5개씩 박아서 하중을 분사시키는 작업을 어제 마쳤습니다. 덧창 설치를 마쳤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저희 부부가 매일 잠을 자는 침대 바로 옆에 위치한 그 거대한 창문에 160kg짜리 덧창이 달려 있는데, 이게 만에 하나 낙하가 되거나 탈락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당장이라도 다 뜯어내버리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현장에서 작업해 주신 설치 기사님들은 정말 매우 친절하셨고 마감도 깔끔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회사가 교육한 매뉴얼대로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 주셨어요. 정작 아쉬운 거는 업체 대표의 만두와 안전의식이었습니다. 소비자가 창문의 무게와 고정 부자재의 하중 한계에 대해서 정당한 의구심을 제기하면 구조적 안전 하중 계산 데이터를 제시하거나 상황에 맞는 안전한 결속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과거 경험상 문제 없었다라고 하는 경험치뿐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태국은 아직 창호 프레임을 구조체에 고정할 때 적용되는 엄격한 건축 시공 표준 규격이나 법적 안전 기준이 미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체에서도 50kg짜리 창문이든 160kg짜리 중량 창문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얇은 나사목과 플라스틱 앵커로 통일해서 시공하는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약 태국에서 주변 생활소음이나 항공기 소음 때문에 방음 시공을 고민 중이시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기존 창호를 철거하고 규격화된 시스템 이중 창호로 전체 교체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만약 비용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덧창을 시공해야 한다면 계약 전 견적 단계에서부터 다음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세요. 첫째로 설치될 덧창 프레임과 유리 전체의 실체 무게, 그리고 둘째로 벽체 재질과 타공 가능 깊이, 그리고 셋째로 고정에 사용되는 부자재 규격과 안전 하중에 대해서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보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00% 안심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벽체와 프레임 사이의 실리콘 균열 여부, 그리고 유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침실 창문 5개를 전부 철거하고 이중창으로 교체할 생각이에요.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면 최소한 침대 옆에 있는 가장 무거운 창문이라도 먼저 교체할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참 유난스럽다, 까탈스럽게 구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실생활에서 느낀 솔직한 경험과 객관적인 사실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태국에서 벽창 설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